먼저 그 치매 자가진단 테스트하는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주목해야 할 치매 환자의 전조 증상 네. 어떤 걸 좀 들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유명한 게 기억력이겠죠. 기억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으로 특히나 최근 기억, 오래된 건 잘 기억을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가장 최근의 기억들, 어제 내가 누구를 만났고 지난주에 우리 가족들이랑 어디를 갔다 왔는데 한 달 전에 휴가를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먼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다만 이 단기 기억력이라고 하는 요 일주일 한 달 상관의 이런 단기 기억력들이 빈번하게 자주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면 검사를 받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두엽 기능이라던가 이런 뇌 기능들이 떨어지면 사람이 굉장히 완고하게 되거나 아니면 융통성이 없어지고 이제 활발하던 사람이 우울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좀 성격이 변했다던가 말수가 적어졌다 아니면 너무 심하게 우울한 모습을 보이거나 할 때는 한 번쯤은 저 사람이 인지 능력이 같이 떨어진 건 아닐까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언어 능력이라든지 길 찾기, 일상생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변화가 중요합니다. 늘 요리를 즐겨 하시던 분이 갑자기 요리 단계를 헷갈리시던가 동계산을 철저하게 하시던 분이 갑자기 네. 동계산 헷갈린다든가 늘 잘하던 일들이 변화가 생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이로 이게 생각을 해보면 65세 이상이라면 지금 누구나 치매 검사를 좀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병원을 찾아 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60세 이상이라면 일단은 한 번씩은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유드리고요. 60세? 왜냐하면 저희가 유병률이라는 게 있는데 해당 연령대의 병을 가지고 있을 확률입니다. 근데 60세가 넘고 70세, 80대 이렇게 연령이 올라갈수록 그 유병률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어떤 걱정스러운 증상이 생겼을 때 병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기검진 사업을 하면 소외되어 있던 저소득층의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네. 이런 분들도 이제 치매 환자를 빨리빨리 이제 관리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막상 지금 병원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이상이 있을 때 그런 검진 사업에 참여를 하면은 충분히 검진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단서는 가족력이 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가까운 친척 중에 한두 분 이상 치매를 앓았던 병력이 있다라고 하면 무시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되세요? 혼자 잘 지내고 계시잖아요. 누가 때려서 못 자겠어. 아 그래요? 그래요. 저희 검사한 거래, 검사. 밤에 와서. 밤에 찾아와서 이거 할머니 검사한 거야. 일단은 마음 편하게 부담 갖지 말고 계세요. 아시겠죠? 치매는 절대 아니라고 네. 말씀하시는 부모님이 있으세요. 그럼에도 검사는 받아봐야 아는 거니까. 어떻게 병원을 모시고 가면 좋을까요, 선생님? 사실 병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치매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쵸. 특히 고학력자분들 같은 경우 본인도 그죠, 아시거든요. 내가 치매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도 내가 아셔도 예전과 다른 건 아. 아는데 오히려 이제 그게 드러날까 봐 아주 초기에는 치매라고 인정하기가 좀 힘드신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 방문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그런 경우에 가족들이 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제 어차피 1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건강검진을 할 때 이제 뇌검진도 같이 이번에는 할 것이다 이러면서 인지능력 테스트를 같이 해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배우자는 여보 내가 기억력이 너무 떨어져서 한번 테스트 받고 싶은데 당신도 한번 같이 가봅시다 이렇게 이왕 하는 얘기를 거 같이 한번 해보자. 네, 같이 하면서 이제 부부가 같이 검사를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적어도 우리 아버님 뻘, 어머님 뻘, 60대, 70대 어르신들에게 치매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상처,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거든요. 또 많은 드라마라든지 많은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 나누는 이야기들 사이에서 내가 정말 치매만큼은 걸리고 싶지 않다. 그런 사실 어떤 낙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은 부분들에서 인지층이라든지 다른 용어로 바꾸자는 움직임도 있는데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희가 보통 병원에 오셨을 때도 표현을 드리는 게 뇌 건강 검진을 한다고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치매 선별 검사가 있잖아요. 네. 선별 검사라는 건 뭘까요, 선생님? 선별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스크리닝 테스트. 이게 이 사람이 이 나이대에, 이 성별에, 이 학력 수준에서 요 정도 되면 정상인지 아닌지를 감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 검사의 첫 단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학력 수준이나 나이에 따라서 규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몇 점 이상이면은 정상 이런 규준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규준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저희가 체크를 하는 거죠. 날짜도 여쭤보고 장소도 여쭤보고 약간 억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나한테 물어보나. 근데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계산도 해보고 그림도 그려봐서 짧습니다. 한 10분, 15분이면 되고요. 거기서 통과하시면 사실 더 자세한 검사를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검사를 해서 거기서 문제가 있을 법합니다 라고 하면 이제 더 자세한 검사로 넘어가게끔 하는 일종의 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치매 진단받아도 소용없다, 치료할 필요 없다, 이런 오해입니다. 사실 치매는 조기 발견이 다른 어떤 질환보다 중요하거든요. 치매를 조기 진단하면 8년 동안 돌봄 비용을 6천만 원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요양원에 입소하실 정도로 중증화되는 확률이 5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그럼 선별 검사에서 약간 치매가 의심된다라고 네. 하면 이제 병원에 가서 본격적으로 진단을 위한 어떤 검사를 받게 될 텐데 뭐 구체적인 검사들이 좀 따로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 선별 검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네. 진단을 위한 조금 더 자세한 인지 검사가 있습니다. 뭐 짧으면 1시간, 길면 2시간 정도 만주 앉아서 아주 전문가 신경심리 전문가 선생님하고 이제 면담도 하시고 그림도 그리고 계산도 하고 어휘력 테스트도 하고 집중력 테스트도 하고 하셔서 비슷한 연령대에 비교해서 정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하위 10%에 해당되시네요. 조금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위 1%에 해당되니까 이건 좀 즉각적인 어떤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인지기능 검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싫어하시는데 꼭 필요한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치매이거나 뭐 경도인지 장애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의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검사로는 이제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를 해서 뇌 구조상 이상이 없는지를 살펴보게 되고요. 아니면 이제 혈액 검사나 뭐 페트 검사 같은 거를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다른 병이 있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건가? 아니면 정말 이제 뇌 속에서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이면서 알츠하이머병이 진행되는 건지 더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몸 상태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과적인 질환이 있거나 또 당뇨병이 조절되지 않거나 갑상선 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인지기능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뇌 상태뿐만 아니라 몸 상태까지 체크하는 피 검사들. 그래서 정리하면 인지기능 검사, 그다음에 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뇌 영상 검사, 그다음에 신체 관련된 혈액 검사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사실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가족들의 네. 이제 치매를 진단받았을 때 반응이 굉장히 정말 다양합니다. 이제 가족들이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이제 이 치매라고 진단을 받았다면 이미 이분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에는 약간 제약이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앞으로의 생활에서 생활 환경이 잘 조성이 돼 있는지 약 복용을 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셔야 되는데 이 병원에 가실 때 어떤 방법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받을 건지를 미리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은 그 치매 안심센터에서 등록을 하셔서 혹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는지 소득 수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경우는 약값 지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안심센터에서 여러 가지를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치매 환자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거든요. 네. 예, 그래서 치매
관련 질환 코드로 치매 관련 치료 약제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거는 65세 이전인데 이런 퇴행성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65세 이상의 치매가 있는 환자들이 뭐 1등급부터 이제 5등급, 인지 등급까지 있는데 이 등급별로 뭐 방문 요양이라던가 주야간 보호 시설이라던가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마련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보시고 충분히 내가 혼자 이렇게 다 껴안겠다 이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어떤 거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이제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매를 관리하는 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혈압, 당뇨에 걸린 것처럼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해나가겠다. 열심히 약을 먹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관리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꼭 제가 언급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알츠하이머가 다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가 가능한 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갑상선 호르몬 부족증이라든지 아니면 비타민 부족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약을 쓰면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런 병들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치매가 진단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나는 불치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 치매 중에서도 어디에 해당되는지 완치가 가능한 병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또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 보시고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치매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제 보호사님 보시기에 그나마 이제 매일 관찰을 하시니까 증상이 어때요? 치매 증상? 민증도 어디다 두셨는데 잘 두신다고 두셨는데 네. 그 민증도 지금 못 찾고 있고 또 다른 증상 있으세요? 그리고 좀 이렇게 환상이 본다고 할까 누가 이렇게 어. 가족 중에 누가 왔다가 네. 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자꾸 가지시고 누가 왔다 간 것 같은데 갔다. 내가 내다보면 없어. 흔적이 내다보면 없대요. 없고. 네. 안 잊어버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기억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붙잡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 근데 그 치매 환자들 영상을 보니까 잘 뭐 잊어버리는 게 기본이고 특히 근데 환상 막 망상이라 그러나요? 네. 환청도 듣고 치매 환자를 연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장면하면 길거리를 배회하는 장면이거든요. 왜 그렇게 길을 잃어버릴까요? 우리가 기억력이 이제 측두엽 쪽에서 시작이 되는데 네. 그렇게 결국 기억력부터 시작을 하지만 결국 뇌 손상이 점점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옆에 두정엽이나 또 전두엽까지 영향이 되는 거고 결국은 뒤쪽에 우리가 두정엽이나 관련된 부분이 우리 시공간 지각 능력, 입체적으로 길을 찾아가거나 이 공간에 대한 개념을 잡는 그런 인지 기능이 또 결국 손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길에 대한 어떤 기억력이 떨어지고 또 공간 감각이 떨어지고 네. 하다 보니까 계속 길을 헤매거나 길을 못 찾고 이렇게 되고 결국 처음에는 새로운 길 가서 헤매시다가 점점 이제 익숙한 장소도 못 찾다가 이제 뭐 집에서 화장실도 뭐 좌우 구분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단계적인 증상이기 때문이고요. 내가 여기서 뭐 우리 집에서 출발해서 뭐 마트 한 1km 정도 된다고 하면은 찾아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길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야 어떤 마트가 있다 이런 어떤 지도가 머릿속에 원래 있거든요. 네네. 공간에 대한 기억이기도 하고 공간에 대한 지각이기도 한데 일단 그런 공간에 대한 기억력도 떨어지고 지각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지도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런 알츠하이머의 어떤 병적 과정 때문에 그 지도도 사라지고 내 몸이 내가 지금 여기 이 위치에 있다라는 그 위치 감각도 사라지는 겁니다. 전에는 온순하셨던 네. 분이셨는데 네. 진단 이후에 그 치매에 걸린 이후에는 좀 폭력성도 좀 커지시고 네. 또 욕설도 하시고 네.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네. 왜 그런 겁니까? 우리 뇌에서 이제 전두엽이라는 곳은 감정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화가 머릿속에서는 마음속에서는 화가 나도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는 잘 절제를 할 줄 알잖아요. 근데 이제 치매 환자들은
이 주변 환경에 대한 일단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기 쉬워요. 근데 이 오해를 했을 때 전두엽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런 감정 조절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폭력적이거나 이제 안 하던 욕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전두엽 기능 저하로 인한 증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전두엽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발달하는 뇌 부위가 있습니다. 머리 앞쪽에 있다고 해서 전두엽인데 아주 어릴 때 우리 막 배고프면 떼쓰고 들어눕고 울고 갖고 네. 싶은 거 있으면 붙잡고 내 거라고 하고 그렇죠. 똑같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른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러면 안 된다, 유치원 때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배우게 하고 익히고 사회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두엽에서 이루어지는데 네. 알츠하이머 병도 그렇고 전두축두 치매도 그렇고 거기에 병이 생기면서 그게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슬픕니다. 네. 아휴, 안타깝습니다. 특히 그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어머니가 바람을 피운다고 네. 그래서 되게 못 살게 군다고 하거든요. 네. 왜 그런 겁니까? 그 망상이라고 하는데 교정할 수 없는 잘못된 믿음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부정망상이라고 해서 네. 나의 배우자가 바람이 났다. 그래서 뭐 밖에만 나가면 그 사람 만나러 간다. 음식을 차리고 있으면 걔 갖다 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거 말고도 도둑망상이라고 자꾸 물건이 없어지는데 우리 집에 찾아오는 요양보호사가 자꾸 탐내서 가져간다. 뭐 피해망상이라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이 자꾸 나 해코지 하려고 한다. 이런 다양한 망상들이 병의 증상으로 인해서 생깁니다. 그렇군요. 이 망상도 이제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완벽하지는 않고 상황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뇌 피질이라는 곳에서 도파민이나 이제 세로토닌의 농도가 떨어지고 신경 전달 물질들이 교란이 일어났을 때 생기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낮에는 괜찮은데 네. 밤이 되면 좀 달라집니다. 뭐 짐을 싸가지고 밖을 나간다거나. 네, 네. 부엌 가서 막 부엌을 뒤져서 음식 막 계속 찾는 그런 증상들이 유독 밤에 왜 심해지는 거죠? 실제 치매 환자의 한 4분의 1 정도는 야간에 좀 심해지는 증상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네, 그런 게 이제 뭐 호르몬의 변화, 뭐 일주기의 뭐 이 변화 이런 걸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퇴행성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물에 대한 공포, 또 어두움에 대한 공포 네. 이런 것들이 치매 증상과 결합이 되면서 좀 더 악화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현상은 이제 치매 환자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요. 낮에는 또 온순하시다가 네. 저녁만 되면 나 짐 싸서 이제 우리 집에 가겠다 이제 하시거나 아니면 밖에 배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일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보호자분들이 잘 안심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일몰 효과라고 하는 효과가 있는데 뭐 저녁이 되면서 약간 뭐 주변이 어두워지고 감각적으로도 이제 치매 환자가 느낀 어떤 빛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고 네. 또 몸 안에 있는 어떤 생리적인 효과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에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망상도 심해지고 흥분하게 되고 쉽게 화를 내고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게 돼서 어떤 약물에 의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군요. 이 치매 때문에 평소보다 말수가 확 줄어들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치매가 있으면 언어 능력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언어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건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이런 언어, 이제 조직하는 말을 나열하는 능력도 떨어지거든요. 말의 조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이런 말하는 능력도 떨어지다 보면 점차 말을 안 하시게 되거든요. 네. 치매 종류 중에 네. 진행성 실어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요. 그 병의 첫 증상은 기억력도 기억력이지만 단어,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의미를 잊어버린다든지 머릿속에 막 생각은 있는데 잘 떠오르지 않는다든지 누가 얘기해 준 거를 또 반복해서 얘기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망가지는 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병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증상들이 아주 초기부터 뚜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특히 또 감정 표현도 좀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슬픔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감정 표현 이런 게 또 사라졌다. 이것도 네. 치매 때문인 거죠? 그럴 수 있죠. 이게 치매를 일으키는 해마라고 하는 부분 옆에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병이 생기면
감정이 뭐 요동을 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둔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전혀 뭐 슬픈 일인데도 눈물을 보이지 않고 막 잔인한 걸 보면서도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행복한데도 행복하다고 표현을 못하고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하루 종일 그냥 가만히 아무 느낌 없이 계신 분들이 있죠. 이제 치매 환자들한테는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 아예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무감동, 무의욕이라고 하는 아예 이제 감정이 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본인들도 몸 상태 변화를 인지기능 상태 변화를 알기 때문에 네.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조금 진행하면 아까 우울증을 누르는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 하나가 그런 그 무감동 증상. 그래서 오히려 전체 치매 환자들을 보면 무감동 증상이 더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무감동은 정말 외부 세계와 단절되는. 그래서 어떠한 자극이 오더라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또 대표적인 증상이다 보니까 많은 치매 환자분들이 또 그런 증상들을 나타냅니다. 평소와 다른 기억력 저하와 감정 변화가 느껴진다면 적극적으로 치매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만 60세 이상 누구나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치매,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국가의 문제입니다.